함께 만드는 살만한 세상의 서로입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잘 균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곳에서 살아가든지 모든 인간은 한 가지 바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시간 매 초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매 초 열심히 살고 있는 세상은 두 개의 생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생활이고 또 하나는 사회생활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봤더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정생활의 바퀴와 사회생활의 바퀴를 가진 마차와 같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바퀴를 장착하고 한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인생은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지가 정해지면 빨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을 마차로 비유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바로 마차의 바퀴의 크기, 사이즈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두 개의 바퀴 중에 사회생활의 바퀴만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바퀴를 키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회생활에서 승진하고 급여 많이 받고 인정받는 걸 얘기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잘 나가면 가정생활의 바퀴도 자연적으로 그에 상응하여 커진다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크기가 커지는 메커니즘과 가정생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의 크기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분명히 앞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살아왔던 성공 공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사회생활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성공하면 어느 순간 은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가족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황혼, 행복한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삶의 행복 공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 지표가 그렇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지수를 보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인데 행복도 지수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지수이긴 하지만 노령층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황혼은 정말 여러 가족들끼리 화목한 생활을 꿈꾸는 것인데 고령층 가구 중에 4분의 1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 가족이 됐습니다.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삶의 성공 공식인 젊은 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름다운 황혼을 꿈꾸자 했던 성공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게 인생인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두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셨지만 빨리 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퀴의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 바퀴 간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바퀴의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두 개의 팩터를 놓고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생활도 만족하고 가정생활도 만족하고 또는 불만족하냐 만족하냐 이렇게 봤을 때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모두가 다 불만족스럽다 하면 피폐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무기력할 겁니다. 반면에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공 공식이었던 사회생활은 만족스럽지만 가정생활은 뒤따라 행복해지겠지라고 살아왔던 이 측면의 삶을 보면 열심히 살아왔지만 공허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생활은 그닥 열심히 하지 않지만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스스로야 자족하시겠지만 적지 않은 주위 분들은 이분들에게 무능력하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즉 사회생활도 만족하고 가정생활도 만족하는 그런 삶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이 두 개의 팩트를 가지고 있는 2x2 매트릭스에서 우리는 현재 어느 위치에 점하고 있는지 좌표를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좌표를 한번 찍어보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 대해서 찍어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좌표 모두가 한 점에 있다 그러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두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스스로 자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두 개의 생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각각에서 행복한지 그리고 그 두 개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좀 전에 제안드린 2x2 매트릭스에서 좌표를 찍어 보시고 나뿐만 아니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에게도 한번 좌표를 찍어 보게 해서 그 간극을 헤아리는 생각을 먼저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만드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